그러면 지체 없이 무대에 게스트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과 이동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에 별도로 영화 상영은 없었고 이 오직 토크 행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 간단히 객석에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そうか、上映がないのにこんなに集まってくれたんだ。 네, 뭐 상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거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その期待に応えるトークを多分イドンヒさんがしてく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 이야기를 아마 이동희 배우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잘 부탁드립니다. 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자리해 주셔서 역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고레에다 감독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제 진정성만 잘 전달을 해드리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 너무 행복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よくあれなんでしょ、普通に映画ファンとしてここの劇場はイドンヒさん来られるんでしょ。 배우님은 근데 이 영화관에 그 시네큐브에 그 영화 보러 또 자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소데스. 이렇게 영화관의 25주년을 기념해서 감독님이 내한해 주신 좀 뜻깊은 경우인데 우선 감독님 최근에 근황을 좀 여쭙고 싶고요. 이 행사에 기꺼이 좀 참여하기로 마음 먹으실 수 있었던 어떤 마음의 계기 같은 것도 간단히 여쭤봅니다. 参加したきっかけ、いやでも僕の作品本当に数多くここで上映していただいて、こういう形で壇上で集まっていただいたファンの方たちとこう接する機会をこう、公開のたびに設けていただいて本当に感謝しているので、そのイベントにお声掛けいただけて僕の方もとても光栄でしたから躊躇なく参加しますというふうに今回は、やってきました。 그래서 제 작품을 그래서 이 시네큐브에서 많이 이렇게 상영을 해주셨고 또 이제 상영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제 객석 여러분들과 접할 기회를 개봉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주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이제 감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벤트를 연다고 이제 그 의뢰를 해주셔서 참 저도 이제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저없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新作の撮影を2月3月としていてメインで、4月の撮影がちょうど終わって、5月にまた撮影があるんですけどちょうどその間だったので、やってく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신작을 촬영 중인데 2월, 3월을 이제 그 메인 촬영을 했었고 또 이제 4월에 이제 촬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다시 촬영에 들어가는데 딱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이 비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동희 배우님 이제 브로커에서 브로커들의 유인책이기도 한 젊은 부부 중 송씨로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재회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브로커 당시에 감독과 배우로서 만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어떤 인상 혹은 영향으로 배우님께 남아 있습니까? 일단 매우 쑥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강동원 형이나 이제 뭐 아유 씨 같이 이렇게 길게 호흡을 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자 또 그런 축복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맨 처음에 회사를 통해서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저에게 브로커의 어떠한 역할을 이렇게 제안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길에서 그 회사 분들에게 2번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분이실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라. 그리고 하나는 뭔가 이 국제적인 어떤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분이 저를 아실 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됐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공원에서 항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좀 이제 작품을 그때 한 1년 정도 안 할 때였거든요. 길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제가 학생일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감독님이 저를 아신다는 생각도 굉장히 기뻤지만 특별하게 제가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뭔가 정말 배우로서도 그렇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꿈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감독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이전에 수많은 어떤 고민들이 약간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꾸준히 내가 어딘가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순간이어서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빨리 말씀드리면 브로커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작품을 안 하고 있을 때라 제가 혼자 시나리오를 1년 정도 써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독님 대본을 읽고 제 대본을 이제 폐기 처분했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시나리오구나. 네. 그런 걸 느꼈고 2번째 느낌은 감독님이 저에게 이제 송 씨의 역할에 주신 숙제가 있는데 빈칸이 있었어요. 그 빈칸을 제가 다시 배우를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빈칸을 이제 채워서 감독님께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감독님이 정말 따사로운 미소로 그 대사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었는데 그때 받은 그 제 용기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배우 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물론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세계적인 거장도 웃길 수가 있구나. 그 고민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전 촬영장에서 있었던 어떤 저한테 숙제는 뭐였냐면 이제 때로는 감독님들이 저에게 좀 해결해 주세요. 혹은 현장에 도착해서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시간밖에 없을 때 부탁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좀 배우로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주신 빈칸은 굉장히 특별했고 그리고 좋은 대본에 그 빈칸을 채우는 일은 굉장히 배우로서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그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꼭 감독님께 전달드리고 싶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스미마셍. 이렇게 절절한 애정 고백을 해주셨고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과의 협업이 배우 인생에 남긴 어떤 영향을 사실상 말해주신 셈인데 오늘 무대에 오르기 전에 사실 아무래도 감독님 근작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수라처럼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하고 왔는데 이동희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격려일 수 없는 말씀을 감독님이 하나 해주셨거든요. 살짝 감독님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いやアシュラすごく良かったですっていうふうに褒めていただいたので、もしあのドラマを韓国でリメイクするのであれば、あのドラマの中で松田龍平がやった役は絶対ドンフィさんぴったりだから、
4姉妹キャスティングする前に最初にキャスティングしますというふうにお話ししました。 그 아수라처럼에 대해서 워낙 좀 칭찬을 해주셔서 만약에 그 드라마를 한국에서 내가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면은 마츠다 류에 씨가 맡은 역할에 이제 그 동희 배우님께서 정말 저격이다. 내가 만약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면 내 자매보다도 먼저 캐스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오길 잘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 또 다른 변곡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극장을 사랑하는 이유를 주제로 오늘 좀 대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 저는 이제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토록 부상하고 그 외에도 플랫폼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넘쳐나고 또 팬데믹까지 거치고 난 지금에 왜 여전히 우리는 극장을 사랑할까? 혹은 그래야 할까? 라는 질문을 우선 두 분께 정면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한번 답해 주신다면요. まあ個人的なことを言えば映画館で育てられたっていう感覚があるので、それも最初はもちろんファンとして映画館に通い詰めましたけれども、やはり自分が作る側に回った時に映画館で見た映画が、もしくは映画館が学校だった。僕は大学で専門に映像を全く学んでいないので、10代から20代にかけてやっぱり映画館が自分を育ててくれたっていう確信があるので、で今もやはり映画の作り手というのはこういう映画館での体験をベースにして生まれてくるというふうに信じてますので、そういう場所が失われないように守って育てていく義務が責任が自分には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개인적으로서 저는 저를 해서 영화관이 키워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제가 팬으로서 이제 그 영화관을 다녔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할까요? 창작자가 이제 된 후에는 영화관이 아니면 또 이제 그 영화관에서 본 영화들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학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영상을 전공을 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10대에서 이제 20대까지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그 봤던 그런 작품들이 저를 이제 길러줬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제가 크리에이터가 된 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 이제 해왔던 그런 체험들이 이제 토대가 돼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탄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소를 이제 잃지 않아야 하고 이제 길러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저의 의무이자 이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감독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유년이나 청소년기의 극장에서의 원체험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어떤 나를 이끈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나 그 당시의 감독을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한국에서도 너무나 사랑받은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같은 에세이에서 좀 건드려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映画館で自分で意識的に映画館に見に行くようになったのは結構もう10代後半なので、そんなに早くないんですけど、大学時代に、キャンパスのそばにあった、映画館でフェデリコ・フェリーニというイタリアの監督の「道」っていう映画と「カビリアの夜」っていう2本立てを見ました。で監督で映画を見に行くみたいなこともそれまでそんなにしてなかったので、ほぼ前情報なしで見たんですけど、なんかカメラの脇に監督がいるって多分その監督はこの女優のことが好きだなっていうのを映ってないのに感じたんですよね。監督の眼差しっていうのを作品の、中にっ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感じて、それが結構
強く印象に残ってる。でそこからフェリーニの作品を全部見る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自分では。 제가 의식적으로 이제 그 영화관에 이제 다니게 된 것은 이제 꽤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후반부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이른 나이부터 이제 다녔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제 저희 캠퍼스 옆에 있었던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보게 된 그 이탈리아 감독 그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그리고 이제 그 카빌리아의 밤, 그 두 편을 동시 상영을 했을 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뭐 누구누구가 감독을 한 작품이라서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전 정보 없이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마치 카메라 옆에 감독의 존재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 감독은 이 여배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그 감독이 잡히는 게 아닌데 그 감독님의 좀 시선 같은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작품 속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강한 인상을 받았었고, 그 작품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페데리코 펠리니의 작품은 좀 다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감독님 혹시 페데리코 펠리니와 이 페르소나였던 여성 배우 줄리에타 마시니가 실제로 부부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어떠셨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そうかっていう 그렇구나. なるほど。 아 그렇구나. 역시. それはだから伝わるんだなっていう。 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 너머를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묻어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동희 배우님께서 이 질문에 왜 극장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답해 주신다면요. 아 정말 제가 묻어가려는 게 아니라요. 제 감독님하고 정말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제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유일하게 있어줬던 게 극장이고 영화거든요. 뭐 입시가 힘들 때, 뭐 때론 친구들하고 소원해졌을 때, 그럴 때마다 저를 그 유일하게 기다려주는 곳이 극장이었고, 그리고 영화였습니다. 아, 우는 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저한테는 그런 또 책임감이 또 있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어야만 또 다른 저와 또 다른 감독님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영화에 대한 것들을 진정성 있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조금 거창하지만 후손들에게 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선 극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절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언젠가 이 10대 시절에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멀티플렉스가 아닌 이런 예술 영화관, 일본으로 치면 미니 시어터 같은 곳들의 존재 이유, 필요 중에는 이 작은 영화관들이 할 수 있는 큐레이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어떤 기획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특별전을 여는지, 그로 인한 관객이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가까운 나라이니만큼 추후에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혹시 한 번쯤은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 혹시 애용하셨던 예술 영화관이나 미니 시어터를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東京で 네. 도쿄에서요? 도쿄에서? 네. もうほとんどなくなっちゃったな。 거의 다 사라졌는데. 今はもう、でも東京はそれでもミニシアターすごく多い街なので、半々ぐらいですけどシネコンももちろん行きます。両方それぞれに良さがあると思います。ただシネコンははっきり言うとファミレスみたいなもんですよね。ご飯を食べるのであればね。でこういうアートハウスというのは多分代々親の代から味が受け継がれている町のレストランみたいなものだと思うわけで、なんだろうな、
映画はもちろんビジネスの側面があるけれども、ただこう消費されるだけではなくて、人々の記憶がそこに蓄積されていき、そこから文化が発信されていくっていう文化の発信基地だと思うんですよね、こういう映画館って。だからそういうものが残っていくことが街に他とは違う味を出すレストランを残していくのと同じぐらい、人間が生きていく、肉体と精神の栄養をちゃんとそこで得るというのはすごく大事なことだなと思っていますというのをまず補足した上で、自分が通ってる大学のそばには僕が通ってた40年前は4つあったんですけど、映画館が今1つだけで、まだ早稲田松竹という、今でもまだフィルムの上映ができる映画館がありまして、こうビルの中に入ってしまってるわけではなくて、それだけで独立したいわゆる映画館という小屋って呼ばれるようなそういう映画館があって、そこはやっぱとても大事に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그래도 이제 도쿄는 나름 이제 미니 시어터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멀티플렉스랑 이제 그 이제 미니 시어터 이제 거의 절반 뭐 반반이 아닌가 싶은데, 양쪽 다 이제 일장일단이라고 할까 서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식당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부모님 때부터 이제 대대로 좀 이렇게 맛을 좀 이렇게 계승하는 동네에 이렇게 좀 숨어 있는 맛집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영화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비즈니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소비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축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발신이 되는, 그러니까 영화관은 저는 문화의 발신 기지에도 이제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동네에 다른 곳에서는 낼 수 없는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좀 맛집으로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육체적이고 이제 또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이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을 일단 좀 밑밥으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녔던 대학 근처에, 그러니까 한 40년쯤 전이죠, 이제 대학 시절이면은. 근데 그 시절에는 저희 대학교 주변에 미니 시어터가 한 4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남은 곳은 한 군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이제 와세다 이제 쇼치쿠,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지금도 필름으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영관이고, 어디 이제 빌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영화관이 아니라 정말 독립된 영화관입니다. 정말 영화만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꽤 좀 앞으로도 좀 소중히 이렇게 좀 잘 간직되었으면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와세다 쇼치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시네큐브 같이 이렇게 25년 이상 한 자리에서 버텨주는 영화관들의 존재감도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동희 배우님 대학생 때 여기를 처음 오셨다고요. 데뷔 전부터 여기서 영화를 보신 셈인데, 네, 오늘 차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동희 배우님께 시네큐브에서 본 영화 중에 내 인생의 영화를 할 만한 작품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감독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당연히 감독님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아무래도 좀 그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감독님 영화는 이제 또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16년도에 봤었던 그 켄 로치 감독님의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 뭔가 정말 저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독님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류의 감독님들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역시 고레다 감독님 작품에서 감독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도 굉장히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감독님들의 작품을 또 아무래도 이런 시네큐브라는 극장이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영화가 많이 기억이 남고 그런 영화들이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극장에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상영됐으면 하는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켈로치 감독님 말씀 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자면 이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특별전에서 감독님의 13편의 영화가 소개가 됩니다. 최신작인 괴물까지 있고 또 2010년부터 티켓스트가 수입 배급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든가 또 어느 가족 작품 같은 작품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13편의 영화 중에 이동희 배우님께서 사랑하는 몇 편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자신 있게 이제부터 감독님에 대한 사랑을 네. 재밌는 일은 제가 브로커 촬영 갔을 때 제 촬영 전날 강호 선배님하고 이렇게 한 잔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서로 감독님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서로 어떤 영화를 대답했을 때 에이 진정한 팬이 아니네.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느 가족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아무도 모른다 혹은 원더풀 라이프 혹은 환상의 빛 뭐 혹은 어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찐팬은 되게 그러니까 고전이 아니라 초기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영화들 감독 디스턴스 이런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을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날 자신 있게 이제 어느 가족을 저는 만비키 가족을 그 말씀드렸었는데 감독님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중요한 지점을 느낄 때 그 영화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는 걸어도가 굉장히 저한테 또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그 이유 어떤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걸어도 같은 영화들을 봤을 때 또 너무 좀 좋아요. 좋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께 느낀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 많이 묻어 있는 게 느껴져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걸어도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브로커 촬영할 때는 만비키 가족이 최고였다고 말씀드렸었고, 네네네. 근데 아무튼 신기한 건 그 저의 처해진 상황에 맞추어서 감독님의 최애 영화가 달라진다는 것. 네, 그게 되게 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삶의 어느 국면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영화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이동희 배우님 말씀처럼 조금 덜 주목했던 영화가 새로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보기의 어떤 귀중함, 축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가족을 왜 좋아하게 됐었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때까지 영화 본 것 중에 그 안도 사쿠라 상의 그 눈물 연기가 제 배우 인생에서 어떠한 작품들을 봤을 때 가장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또 최고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네. 이동희 배우님이 언급해주신 작품들 포함해서 이번 특별전에서 상영되는 13편의 영화를 새삼 돌아보건대 감독님께서 정말 긴 시간 이 개인과 집단을 경유해서 아주 다각의 진실을 탐구해온 창작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인생의 서사나 진실에 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오롯이 응시했을 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영화관이 요청하는 집중력
속에서 발생하는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주목해온 창작자라는 점을 짚고 싶은데요. 감독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극장에서 오롯한 시간을 들여야만 알 수 있는 것들, 어떤 진실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감독님께서 영화 만들기를 하실 때, 각본을 쓰실 때 그러한 것을 얼마나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감독님께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そうね。意識して作ってるかな。 글쎄요, 좀 의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나. 見る側からすると途中で止められないじゃない、映画って配信と違って。だからあるその作り手なら作り手、役者なら役者の持ってる整理とか、その時間感覚みたいなものに自分の感覚を一旦委ねる必要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で自分より大きなものに一旦任せないと映画の体験って劇場で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多分いいところでもあり、すごく不自由なところでもあるでしょ。でその不自由さに今みんなが耐えられなくなってるから配信の方に流れてるのっていうことももしかするとあるの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知らない人の隣でその自分の思い通りにならない時間を過ごしてもらうって結構大変なことだと思うから、大変なことだけどもここに来てもらっちゃえばさ、途中で止められることはないって思うと、やっぱりやれることは広がるって気がするんですよね、配信よりもずっとね。そのなんか5分に1回爆発させないとチャンネル回されちゃうとか、止めてトイレに行かれちゃうみたいなことはないから、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自分の作りたい物語を自分の整理でやれるのが僕にとっては劇場での公開の映画っていう感覚。 그 보는 사람들이 이제 도중에 아무래도 OTT랑 다르게 극장 같은 경우에는 멈추고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 배우의 생리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감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감각을 오롯이 이제 맡겨야 제대로 된 이제 그 영화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OTT 같으면은 꽤 이제 좀 그 휩쓸려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OTT로 좀 이렇게 그 관객이라고 할까, 보는 이들을 좀 많이 이렇게 빼앗기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뭐 전혀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고, 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면은 도중에 어떻게 영화를 멈추고 이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참아야 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좀 확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채널이 꼭 돌아가지 않도록 5분에 한 번씩 뭐 폭발을 시킨다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지를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제한 조건이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풀리는 거거든요. 참고 네. 보시는 거니까. 뭐 이제 화장실 같은 것, 그러니까 채널이 돌아간다거나 이제 도중에 이제 화장실 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뭐 어떤 뭐 큰 사건을 넣는다 이런 것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확장된다고 할까, 좀 더 이렇게 좀 자유가 좀 이렇게 허용이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万引き家族でいうと僕の映画そんなにみんなが一斉に大声で笑うとか手を、拍手をするみたいなこと多分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万引き家族の時にあれはカンヌで最初の上映があって2000人ぐらいの満席の会場の中で上映しましたけど、安藤サクラの取り調べのシーンになった時に、2000人いるとどっかしらで誰かが咳をしていたり誰かがちょっともぞもぞ動いたりこうしてるもんなんですけど、安藤さんのが泣き出した瞬間に誰も音を立てなくなったんですよ、その2000人が。で
微動だにしないってみんながスクリーンを見てるっていう、こうシーンと静まり返った瞬間が2時間の映画の中で多分1分にも満たない時間だと思いますけどもあって、で、まあ、改めて僕は安藤サクラの凄さを感じましたけども、笑ったり泣いたりする前にこうやってみんなが音を失う瞬間と共有するっていうのもすごい体験だなと思ったんですね。で、日本で公開して上映された時も後ろで自分の上映を見守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あの瞬間が来るとみんな動かなくなるんですよ。だからなんだろうね、すごく不思議な、でもそういう時間を共有できるっていうのが多分映画の一番なんか力を持つ瞬間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自分でも感じました。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가족의 좀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뭐 모두가 뭐 큰 소리를 내서 깔깔 웃는다던가 뭐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보는 그런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칸네 영화제에서 이제 그 어느 가족을 이제 처음으로 상영을 했을 때 그 한 2,000석 정도 되는 자리가 이렇게 객석이 꽉 차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영을 했었는데, 그 언급을 해주신 이제 그 안도 사쿠라 씨의 그 이제 취조 받는 그 장면에서 2,000명이나 앉아 있는데 누군가는 기침을 한다던가 꼼지락거리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장면에서 그 순간 아무도 정말 꼼짝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정말 무음의 상태가 딱 이제 네. 그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스크린을 모두가 집중해서 정말 미동도 하지 않고 보는 정말 고요의 시간이 딱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였는데 그 시간이 이제 뭐 1분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그때 새삼 정말 이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웃거나 뭐 울거나 뭐 이런 순간에, 그러니까 순간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순간에 저는 정말 소리라는 것이 정말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구나. 그것을 또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제 일본에 다시 이제 가져와서 상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상영관 뒤편에서 이제 바라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켜보는데 그 순간에 일본에서도 정말 다들 꼼짝하지 않고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기했고, 네. 이런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영화가 공유를 한 그 순간, 그 영화가 정말 큰 힘을 얻는 순간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의 밀도가 현실을 압도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번뜩 떠오르는 것이 2년 전 칸에서도 감독님의 영화 괴물이 리메르 극장에서 처음 초연되었을 때 영화가 모두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작고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리치 사카모토 음악 감독의 이름이 뜬 순간 저도 어쩌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영화에 대한 감흥과 더불어 떠난 이에 대한 어떤 헌사로서 열렬히 박수치고 있다는 그 감동이 있었고, 극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헌사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거창한 이유 외에도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극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 어떤 부분 있으실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그게 극장의 냄새일 수도 있고 어떤 극장 특유의 좌석의 느낌일 수도 있고 제각기 정말 극장에 꽂히게 되는 아주 사소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일단 이동희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이 시네큐브 좌석을 좋아한다는 말씀도 하신 적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시네큐브의 이 청결함과 이 완벽한 극장 컨디션 덕분에 어떤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냄새와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붉은색인지 오렌지빛인지 약간 좀 느낌의 이 좌석들의 어떤 배열과 이 색감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좀 감독님 말씀에 저도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던 어찌됐든 그런 것보다는 극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설책을 읽으시면 사실 저도 대충 읽어본 적이 있죠. 뭐 여러 권 억지로 읽어야 돼서 뭐 읽어본 적도 있고, 근데
기억에 남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꼭꼭 눌러 담아서 읽었을 때의 가슴에 남는 것과 영화도 똑같이 극장에 앉아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그 화면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감독님이 각각의 감독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느꼈을 때에 남는 것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또 강하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네큐브만의 어떤 또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 지하철을 한 번 타면 갈아타지 않고 올 수 있는 5호선 라인에 있는 극장이어서 또 유독 찾아왔고요. 지금은 일부러 또 극장 가까이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네큐브에 또 자주 찾게 되는 어떤 교통의 편의점 뭐 편리한 지점 네 그걸로 조금 아까 냄새를 좀 대체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도심 속 예술영화관이라는 점 사실 시네큐브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어서 네, 콕 짚어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네큐브뿐만 아니라 내가 극장을 좋아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 이 공간에 대한 탐닉이라고 할까요? 혹시 고레에다 감독님 소개해 줄 만한 부분 있으실까요?昔の映画館臭かったからな。 근데 옛날 영화관은 냄새가 났었거든요. その僕がフェリーニを見た映画館は映画館っていうかシネクラブ的な1万円年会費1万円払うと毎日行ってよかったんですよ。全プログラム1万円で見られるビルの2階にあって、で入り口で靴を脱ぐんですよ。で靴下になって下足札もらって、でその時にねみかんをもらうか飴玉もらうみたいななんかしらお菓子くれたんですよね。で中入るとその座椅子みたいなものが30ぐらい並んでて、みんなそこにこう座って見るんですけど、人が少なければもう寝っ転がっちゃって自宅みたいな形で見られるような、そういう学校の教室の半分ぐらいのスペースですよね。多分ね30人入ったらもういっぱいだったんですけどね。何を話してるかっていうと靴下で入るからさ、こうで30人いっぱいになると蒸れてくるから、その靴下の匂いがすごいすごく気になるわけ。靴脱いでるからみんな。それでだからその誰かの靴下の匂いとともに今こう蘇ってくるんだよね。その僕が通ったその映画館は。 그래서 그 옛날에 いい 영화관 匂いじゃないですね。だからね。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페데리코 펠리니 영화를 본 그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네클럽에 가까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한 10,000엔 정도 내면 몇 번이고, 그러니까 매일 보러도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빌딩 2층에 있었는데 입구에서 다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말만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발 맡기면 이제 그 뭐 표 같은 것도 주거든요. 근데 주는데, 그리고 또 뭔가 그 귤이나 사탕 같은 그런 좀 주전부리 같은 것도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은 의자가 무슨 좀 일식당 같은 데 가면 있는 좀 등받이 있는 그런 이제 앉는 그런 의자를 줬는데, 그 의자가 한 30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적으면은 뭐 누워서도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집처럼 영화도 볼 수 있는데, 한 학교 교실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에 30명 정도가 들어가면 가득 차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양말만 신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30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발에 땀이 차면은 그러니까 남의 그 양말 냄새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영화의 기억과
그 냄새가 좀 이렇게 연결이 지어져서 이렇게 같이 좀 기억에 되살아나는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펠리니 영화가 또 전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 어울리지 않는 냄새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제가 영화 기자로서 시네큐브와 같은 예술 영화관의 새삼 좀 주목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 편의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상영되고 또 그의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상영 철학을 지켜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엔딩 크레딧 끝까지 불을 켜지 않는다던가 상영 시작 10분 이후에는 관객이 더 들어올 수 없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좀 세심한 상영 철학을 지켜가는 환경이 관객에게도 주는 영향이나 어떤 마음가짐, 태도의 미세한 차이가 생겨난다는 인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동희 배우님이나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평소에 느껴오고 계신지 생각을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동희 배우님부터 네, 말씀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얼마나 경건하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제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 영화를 보러 왔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맞이할 때 영화가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네큐브에 걸리는 영화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왔을 때 그런 실망을 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상영이 되는 극장이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시간이 주는 어떤 중요함과 공간에 있어서 오는 저에게 어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화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시너지는 뭔가 굉장한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느 멀티플렉스에서 상영되는 영화하고는 확연히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또 어떠실지요? まあ東京にもいくつかあの映画館でやるんだったら間違いないなっていうそういう作品と映画館の結びつきってあるんだよね。それはすごく大事でかつてほどじゃないにせよ例えばなんだろうな日本だと例えばイランのキアロスタミの監督の作品はユーロスペースでやるとかさ監督とその劇場が結びついてるっていうこともすごく多かったんですよ。でそうなってくるとやっぱりその映画を見た記憶っていうのが映画館と結びついていくっていうとても幸せな記憶として残ってくんだよね見た人の中にね。でそういうのはとても大事だなと思いますしエンドロールは今映画祭に行っても途中でどうしても明かりをつけられてしまうので最後までスタッフそこの作品に貢献した一人一人の名前を見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のは作った側としては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예, 그 도쿄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틀림없다 이런 이제 그런 그 영화관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작품과 또 이제 그 합이 맞는 영화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이란의 이제 그러니까 그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예, 그 감독님의 이제 작품이라면은 유로스페이스에서 상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뭐 A 감독이랑 뭐 A 영화관이 잘 맞는다. 좀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영화를 본 기억이 그 영화 나만의 이제 그 연결고리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관도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것이 상당히 좀 그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영화관에서도 아무래도 좀 뭐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엔딩
엔딩 크레딧이 이제 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불을 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작품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이름을 끝까지 이렇게 다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네.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를 유로스페이스에서 상영하는 것이 어쩐지 잘 어울리고 실제 스코어에서도 시너지가 좋다는 어떤 통념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시네큐브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25주년을 기념한 특별전도 마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기해서 감독님께 질문드리자면 감독님에게 시네큐브는 어떤 극장인가요? 아마 영화를 보시지는 않았더라도 감독님의 영화로 이곳 단상에 올라오신 적은 꽤 있으실 텐데요.なんかすごく今日は裏の楽屋で井戸口さんと再会しましたけども、何度もここでペドゥナとトークをさせていただいたり、なんだろうね、もちろん初めてのお客さんも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来ると顔見知りの人がいて、再会できるそういう場所。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단상에 오르기 전에 그 뒤에 있는 대기실에서 이동희 배우님과 재회를 했죠. 재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 장소에서 이 무대 위에서 배두나 배우님이랑 이제 몇 차례 그 토크 이벤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 장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왠지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얼굴이 기억나는 누군가와 재회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감독님께서 도쿄에 이제는 사라진 영화관들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 영화관들이 재기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좋은 창작자들의 산실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의 미니시어터, 예술영화관, 또 지역 영화관들의 현재라고 할까요? 감독님께서 좀 전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일본 작은 영화관들 요즘의 어떤 면면들 어떠할까요? うわーでも確かにその東京に限って言えばですよ、特に渋谷周辺は数多くの小さな劇場がまだたくさんあってお客さんもたくさん集まってくれていますけども、地方都市になるとなかなかそこまできちんとミニシアターが安定してお客さんを集められているってなると今京都くらいじゃないかなとは。どんどんやっぱりなくなってるんですよ。福岡もなくなりましたし、大阪もいくつかこの数年で消えましたし、このままほっといたら多分東京以外のミニシアターっていうのは残って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パンデミックの時に作り手たちが集まって、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声掛けをさせていただいてミニシアターを守ろうっていうで、3億円以上のお金が一般の映画ファンの方から集まったのね。でそれを全国の映画館100館だったかな、1館だから300万ぐらいですけども平均すると、配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僕もその一人に名前は連ねましたけれども、なんかすごく勇気づけられたんですよ。やっぱり映画館を守りたいと思ってる映画ファンの方たちがこんなに声を上げていただいてお金を出し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にすごく作り手としても大きな勇気をもらいましたし、劇場の方たちもやっぱり自分たちは求められているのだっていう気持ちにすごくなったと思うのね。ただこの先また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を繰り返す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どういう形でそのミニシアターを守っていけるかっていうのは今僕ら監督有志で集まってある団体を作って、それは今は、日本にはコフィックみたいな組織がないからさ、ストレートに今国の行政の方に働きかけをして、設備投資のお金であるとか
働く人の労働環境の問題だとかっていうのは今、改善へ向けて働きかけ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 그 분명히 이제 그 도쿄에만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부야 주변에는 아직 이제 작은 이제 소형 영화관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나름 이제 모객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도시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미니 시어터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객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곳은 교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점점 사라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후쿠오카도 이제 그 있던 곳이 사라졌고 또 오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에 좀 그 자취를 감춘 그 미니 시어터들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방치를 한다면은 도쿄 외에 다른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니 시어터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미니 시어터를 이제 좀 그 지켜내자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3억 엔 정도를 이제 일반 그 영화 팬들이 이제 그 모금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전국에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그 소형 영화관에 평균 한 이제 한 군데당 한 300만 엔씩 저희들이 좀 나눠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나눠 드렸는데,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상당히 좀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왜냐면은 영화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돈을 이만큼 이제 영화 팬들께서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고, 또 극장분들도 엄청 용기를 얻었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필요로,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을, 그러니까 클라우드 펀딩을 매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그 미니 시어터를 그 명맥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저도 속해 있는 좀 이게 뜻있는 감독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는 코피카 같은 그런 이제 조직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그 이제 뜻있는 감독들이 모여서 행정에 좀 직접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설비 투자라든지 또 이제 이 영화업계 종사자들의 이제 그 노동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브라이프 같은 작품 만든 후카다 코지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일본의 어떤 영화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도 있고요. 감독님께서도 그런 제도적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좀 사소한 질문이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같은 감독님께 항상 궁금한 부분은, 감독님의 영화가 개봉을 할 때 감독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시사회나 영화제를 제외하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일반 영화관에 가서 본인의 영화를 아직도 보시는지, 혹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신 게 어느 작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でも必ず1回行きますよ。 한 번은 그래도 꼭 보러 갑니다. で一番後ろでこっそり見ます。 가장 뒷자리에서 몰래 봅니다. 怪物もやりました。 괴물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럴 때 좀 골고루 여러 극장의 상태를 보러 가시는 편인가요? これもお客さんとして行くのは1回だけ。 근데 관객으로 제가 보러 가는 건 한 번뿐. もちろんこういう Q&A を上映後にやるときとか終わりだけちょっと覗かせてもらって後ろから見たりはしますけれども、お客さんとして1回行くっていうのは決めてます。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GV라고 할까, Q&A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상영 이제 끝에, 상영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상영 거의 끝날 때쯤에 뒤에서 이제 보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관객으로서 한 번은 꼭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본인의 출연작 극장에서 공식적인 경우 왜 좀 보러 오시는 편인지. 감독님하고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한국 코미디 전문가로서 오늘 얼마나 그 로비를 재밌게 보셨대요. 네. 그보다 한국 코미디 전문가로서 이제 얼만큼 웃겼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감독님처럼 한 번은 꼭 들려서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웃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주로 관객으로서의 어떤 극장에서의 경험, 극장에서 영화와 객석이 온전히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를테면 이동희 배우님처럼 이렇게 전문 배우라는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도 스크린에서 영화를 볼 때 배우로서 얻게 되는 어떤 배움이나 별도의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극장에서 배우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클로즈업의 힘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 같고요. 배우로서는 극장에서의 영화 보기가 나에게 남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느끼시는지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해봤는데요. 어떤 영화를 보고 또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건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거기서 이제 모두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여러 대에 걸쳐서 그 영화가 남았을 때 그 배우의 모습이 그때 다시 그 상영이 다시 됐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그때 그 씬인 그 영화의 그 씬이 저한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가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나온 영화를 봤을 때 그때 제가 다시 뭔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 감각이나 그런 느낌들이 저는 그때는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제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큰 화면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저도 많이 기억해 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참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어떤 하나의 배우 수업으로서도 극장의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던 부분인데 배우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도 같고요. 배우 수업으로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미디 연기를 했을 때는 얼만큼 웃음에 도달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집에 가서 다시 그 장면을 그 바둑 두듯이 또 복기를 해보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후회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공부는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저한테 가장 큰 자신감을 준 것은 브로커라는 작품에서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송강호 선배님께서 그 나무주연상을 타시고 해외에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야, 동희야. 야, 루미에르가 야 들썩했어 이러시는데 제가 그 등장하는 장면에서 특정 장면에서 루미에르가 들썩였다라는 얘기를 그 프랑스에서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가진 못했지만 네. 이천석이 들썩였다라는 아. 어떤 그것이 굉장히 한국 배우로서 자신감이 아주 강해지고 커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사실 확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송 씨 등장 장면에서 유독 반응이 좋았다는 게 사실일까요, 감독님? 사실입니다. 本当です 예, 사실입니다. その時僕会場でソン・ガンホさんの手を握ったと思います 예. 그때 제가 그 영화관에서 송강호 씨 손을 제가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あ井戸さんのいいところはね笑わそうとしないところなんだよね 그러니까 이동희 배우께서 정말 좋은 점이 굳이 웃기려고 들진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笑わそうとして何か大きなお芝居をするわけではなくてちょっと間をずらすんだよね間合いのコントロールがすごく上手なんだよねそれで笑いが起きるっていう、本当にコメディのとてもいいところのとてもセンスのいい方だなというふうに 그러니까 그 고맙습니다. 웃기려고 어떻게 좀 오버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이라고 할까 그 좀 그 여백이라고 할까 그 살짝 좀 쉬고 가는 그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정말 센스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살짝 좀 그 타이밍을 좀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선 웃음을 주는. だからねアシュラのごとく見てない方は申し訳ないんだけど多分井戸さん絶妙のタイミングで蒼井優役の女優さんのお尻にこう抱きついてくれると思って
てます。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그 아수라처럼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께는 조금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아오이유 역할을 맡으신 그 한국 배우의 그 허리춤이랄까 엉덩이를 딱 이렇게 끌어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괜찮으시죠? 동희 배우님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계적인 거장이 저라는 배우를 인정해 주시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기억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는 아까 이동희 배우님이 어느 가족의 안도 사쿠라 배우의 아주 결정적인 클로즈업을 언급해 주신데 좀 이야기를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그 외에도 혹시 이동희 배우님이 기억하는 뭐 이번 특별전의 한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에서 어떤 배우의 연기가 인상 깊게 각인된 한 순간 또는 어떤 배우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역시 키키 키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감독님 작품을 뭐 워낙 좋아하지만 키키 키린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 이분이 나오신 작품들은 저는 감독님 작품 중에서도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고, 키키 키린이라는 배우를 정말 마음 깊숙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또 우울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 선생님이 스크린에서 보여주신 그 연기, 그 삶,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제가 배우로서 정말 너무 깊이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는 역시 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배우로서 정말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아이들의 연기들을 볼 때 정말 그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어쩌면 도달해야 될 지점이 저런 부분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죠. 정말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신 배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오늘 집에 못 가실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 이동희 배우님이 어린이 배우들, 아역 배우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첨언하자면 아무도 모른다와 같이 혹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과 같이 어쩌면 감독님과의 작업을 통해서 영화관에 사실상 처음 가보게 되거나 영화관에서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원체험을 하는 미성년 배우들의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감독님 지금까지 호흡하신 이 미성년 배우들 중에 감독님과의 작업을 통해서 혹시 극장에서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다거나 본격적으로 어떤 영화 보기의 경험을 하게 된 배우들이 있을지, 그들이 혹시 좀 그런 소감을 감독님께 이야기한 적도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를테면 야기라 유야 배우의 칸 영화제 경험은 일생일대 체험일 것 같고요. そうですね。で、そうですね。まだ誰も知らないもそうですし、怪物もそうですけども、やっぱり自分が出た作品がカンヌのルミエールの劇場で上映されてることに立ち会うっていうことがとても大事だなと思っていて、別にそれは称賛されることが大事なわけではなくて、みんなが一生懸命作った作品がこんなとこまでやってきたっていう、なんだろうな、そういうことを一緒に大人と一緒に経験しておくっていうのは
映画を、出る側ですけども映画を作るってこういう経験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いい思い出として持ってほしい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よね。映画作りって楽しいなって思ってもらって次のもし続けるのであればこの仕事を次の作品に向かってほしい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思いで子供とは接してます。 예,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른다나 또 이제 그 괴물 같은 작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나온 작품을,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도 이제 그 깐네 이제 미메르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하는 것을 그래서 같이 보게 됐는데 저는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뭐 칭찬을 받는 것이 그 자리에서 막 되게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그 열심히 만든 작품이 아 이런 곳까지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어른들과 같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경험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뭐 출연을 하는 쪽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추억을 갖고 아 영화를 만든다는 작업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들이 이제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배우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다음 작업으로 좀 이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뭐 미성년 배우들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창작자에게 극장은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생각할 때 항상 느끼는 감탄하게 되는 지점은 관객과 대면하는 기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는 점입니다.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같은 책에서도 에세이를 통해서도 관객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서술하기도 하셨는데요. 관객과의 대화, 시네토크, GV 여러 이름과 형태로 지금껏 관객을 많이 만나오셨는데 혹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관객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도 좀 포괄적으로 관객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 감독님께 왜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좀 새삼스럽게나마 질문 드려봅니다. いやもう映画は映画で完結しているのだから終わった後に作り手がのこのこと出てくる必要などないっていう考え方ももう一方であって、それはそれで作り手に出てこられても困るみたいな感じを抱いている方ももちろん当然いていいと思ってます。 예, 우선 이제 그 영화라는 것이 다 만들었으면 그거로 이제 완결이 된 거니까 만든 사람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있긴 하거든요. 또 그리고 굳이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나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아마 이런 관객이 있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デビューした頃は日本では例えば公開初日に舞台挨拶をする習慣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上映後に監督が出て行って Q&A をやるっていうのは、多分なかった。ほぼなかったと思う。もうすぐ次の上映が始まるから。で、僕は海外の映画祭へ、デビュー作で行った時に、これ幻の光を持ってシカゴの映画祭に行った時に、上映が終わってここの劇場で1時間Q&A して、それでも観客さんがもっと話したいって言われて、じゃあ時間のある人は隣のカフェに行って続きをやろうってなって、そこでまた1時間対話をして上映した映画よりも長い時間観客と話すっていう経験をした時になんだろうなこの時間はと思ったわけ。すごい豊かだぞと思って、今見た映画について映画以上の時間をかけてお話をするってなんて素晴らしいんだろうと思って、こういうことが日本の一般公開の劇場でできないものだろう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配給会社とか劇場に働きかけてティーチンっていうのをや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ね。
그래서 제가 데뷔를 했을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봉 첫날에 무대 인사는 좀 꽤 많이 했었는데 그 상영 후에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나와서 뭐 Q&A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다음 상영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다음 상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거의 마련이 되질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 데뷔작을 갖고 해외 영화제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의 빛이라는 작품으로. 근데 그때 시카고에서 열렸던 이제 영화제로 기억을 하는데 상영을 한 후에 극장 쪽에서 시간을 마련해줘서 1시간 정도 관객들과 이제 GV, 그러니까 뭐 이제 Q&A를 진행을 했는데 관객들이 아 이거는 부족하다 얘기를 더 듣고 여기 얘기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시간이 있는 관객분들은 옆에 있는 카페에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해보자 해서 자리를 옮겨서 1시간 정도를 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상영을 한 영화의 그 러닝 타임보다 이야기를 더 길게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네. 진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시간이 뭐야? 너무 이렇게 풍요롭잖아, 멋지잖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저는 그 멋진 그 체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그 영화를 개봉을 할 때 그 일본 영화관에서도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나 해서 그 배급사랑 또 극장을 좀 설득을 해서 그래서 GV를 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일화네요. 네. 네. 환상의 빛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환상의 빛을 극장에서 보셨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경로로 보셨건 간에 그 영화는 필연적으로 극장에서의 보기를 요청하는 영화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해 봄직합니다. 감독님께서 뭐 반드시 어떤 롱숏이나 고정샷을 고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특히 환상의 빛과 같은 초기작들을 볼 때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감독님이야말로 극장에서 그와 같은 영화들을 봐오신 분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영화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환상의 빛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풀숏, 롱숏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감독님께 그런 영향을 준 극장에서 본 영화 혹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ちょっと動揺しちゃった。なんでもないです。そう当時は、それこそ、ギリシャのアンゲロプロス、テオ・アンゲロプロスとかですね、台湾のホー・シャオシェンとかですね、そういうロングショットを多用する監督の作品に影響を受けすぎていて、正直言うと今見直すとただ真似してるだけだなって思っちゃうわけ。だから当時としてはロングショットで要するに風景がむしろ感情を表現するのだから人間の顔のアップなどは撮らなくていいのだっていうそういう思い込みであの映画はできていて、撮り直すことがもしできるのであればもうちょっと違う撮り方をすると思いますし、あの時30年経って今思えばあれはそういうふうに言い張りましたけどもやはりロングショットでしか勝負が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のかな、ちゃんとカットを割って組み立てたり役者をちゃんと演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多分僕はそこからちょっと逃げた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反省が今はあります。はっきり言うと。 그래서 당시에는 그 뭐 그리스의 이제 그 테오 앙겔프로스, 그리고 네. 이제 그 대만의 호샤오시엔 감독님들이 이제 그 두 분이 워낙 이제 롱숏을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감독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영향을 꽤 많이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해서 뭐그 작품을 다시 보면은 당시에 내가 좀 모방이라 할까 흉내들을 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 그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롱숏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풍경이 오히려 이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좀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뭐 이제 인물의 얼굴은 그냥 클로즈업으로 찍을 필요가 없다 이런 좀 마음으로 그 작품을 당시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작품을 만약에 내가 찍을 수 있게 된다라면 좀 더 좀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까 3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롱숏으로밖에 저는 이제 승부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찍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카메라 블로킹이라 해야 되나 그 컷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배우의 이제 그 배우에 대한 그 디렉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촘촘히 짜는 것에서 좀 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반성을 예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영화들이야 저희가 다 쫓아왔기 때문에 첨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상의 빛 데뷔작으로 언급했지만 감독님께서 이전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셨고 그러나 복지를 버리는 시대로라는 1991년작부터 언급한다면 올해는 시네큐브의 25주년이기도 하지만 또 의미를 만들자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데뷔 35년 차가 되는 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35년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영화라는 매체가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21세기에 필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중요한 분기점이겠고요. 지금은 앞서서 조금씩 이야기한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리즈물의 자본이 몰리고 또 최근에는 AI의 창작 문제에 대해서 영화계에서는 중요한 또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들을 마주해 오시면서 또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첫 시리즈물을 작업하시기도 한 입장에서 감독님께 영화의 좀 매체적인 변화를 마주해 온다는 것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를테면 극장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앞으로의 입장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立場 立場ってなんだろう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自分あんまり大きな話はなんだろうそういう変化を俯瞰して見られるポジションにいないからさ自分もっと下で今日々目の前の作品とどう向き合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でしかないので監督はその視点から言うならばその変化が激しいの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どどんどん効率無駄を省く方向に変化が進んでいっている時にやっぱり失われていくものがあるから映画という表現が何に依拠している表現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何によって立っているかってことですね。考えた時に僕まだフィルムで撮ってるんですよ。配信ドラマもフィルムで撮りました。もちろんデジタルに変換して仕上げるんですけどフィルム撮影ってすごく不便今の新作もフィルムで撮ってるんですけどフィルム撮影ってすごく不便だし現像して上がってくるまで時間がかかるし、でもすごく後処理もちろん後でいろいろ色の補正とかするんですけど、今ここっていう重要性はやっぱりデジタルで撮るよりも強いんですよ。今ここ今この瞬間っていうそこがどんどん希薄になっていくとやっぱり映画が成立し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思いはあって韓国もフィルムの撮影で映画ができないと多分思いますし、ベイビーブロガーの時には僕移動ショットは合成を使わずにグリーンバック使わずに実際に街中を車走らせましたけども撮影のスタッフこんな撮り方すごい久しぶりって言ってました。やっぱそれは安全性を考えても車を止めて背景合成した方が効率がいいから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風が吹かないからさ止め撮りってで風が吹くとセリフが取りにくいしいろいろ不便なんだけどでもやっぱり風は吹いた方がいいなって思うんですよね。
その方がやっぱり車がその街を今走っているっていう今ここが大切になるから。だからその自分が大切だと思ってるものでとどまるっていうのかな。その時代の変化に流されていかないでとどまることが今は大事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個人的には考えてます。多分日本も時代、韓国ももちろん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時代はどんどん先に流れていくと思うから、そこから、ネガティブな言い方をすれば取り残されていくん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ただとどまって作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僕は選択しようかなと、ここ2作続けてフィルムで撮ってみて改めて思いました。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창하고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그러니까 부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감독은 눈앞에 있는 작품과 계속 마주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부감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변화는 이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시대가 좀 효율 중시 그리고 낭비를 없애는 식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상실되는 것도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무엇에 의거해서 이제 표현되는 매체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아직 필름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OTT에서 보신 그런 시리즈물도 전 필름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작품을 이제 완성은 하긴 합니다만 본편은 이제 그렇게 필름으로 작업을 하고 신작도 지금 필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필름 작업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나중에 현상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나중에 이제 뭐 색보 정도 해야 되고 이제 후처리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다만 저는 정말 이 장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그 부분은 필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디지털보다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희박해진다라면은 영화가 영화로서 성립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필름으로 이제 그 촬영을 했었는데, 베이비 브로커 때는 또 이제 그 이동쇼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이제 그린백 같은 거, 합성 같은 거 전혀 쓰질 않고 실제로 진짜 차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 그 촬영에 이제 참여했던 스태프들도 이렇게 일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성을 고려한다면은 차량을 세워두고 합성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제 효율적이고 좋을 텐데, 네. 근데 차를 세워두고 촬영을 하면은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이 불면 대사가 안 들려요. 그럼에도 이제 바람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이제 달리는 그 거리를 이제 달리는 지금 바로 여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그 멈추어서 그 시간이라고 할까, 그런 변화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시대는 이제 그 변화에 휩쓸려가고 그게 멈추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저는 멈추는 것이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한국도 앞으로 이제 시대는 점점 이제 앞으로 나갈 텐데, 뭐 부정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낙오가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시대 유물로 이제 남아야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저는 멈춰서 만드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것 같고요. 作ることだけじゃなくて、結構作る周辺でもう自分の選択がどっちへ向かうかっていうの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から、例えばここにやってきて皆さんとこうやって対面してるということもすごくアナログだと思うんですよね。これ僕東京にいてリモートで画面越しに手振ってるだけでも成立しなくはないと思うんだけれども、やはり皆さんがこうやって電車に乗ったり車に乗ったりしてここに来ていただいて、僕が飛行機に乗ってやってきて対面でこの空間を共有するっていう非常に労力のいることをやっぱりあえてする、あえて求める、でそれを求める気持ちがあるからこそ来ていただいているし、僕もここにやってきてるっていう、それは時代遅れになっていくの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でもそれをやっぱり大切だと思う気持ちは大切に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 주변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제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도 상당히 좀 아날로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그 줌 같은 거로 연결해서 리모트로 화면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손을 흔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장소에 오시기까지 어떤 분은 이제 뭐 차를 뭐 버스를 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전철을 타고 오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대면 형식으로 이 장소를 이 공간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만 이것을 굳이 우리가 서로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수고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좀 그 시대에 좀 뒤처진다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요하고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자발적 멈춤, 수고로움, 뒤처짐 이런 것들을 만나러 영화관에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벌써 1시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Q&A가 마련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이렇게 감독님 말씀대로 이토록 아날로그적인 만남, 관객과 함께하신 소감과 끝인상 이동희 배우님부터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또 감독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 역시 가던 길을 잘 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때론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또 가장 실리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감독님이 이렇게 뭔가 정말 뿌리 깊은 그 진심과 그 감독님의 열정이 또 영화 일을 하는 저로서는 가야 하는 목적지와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시간과 자리였어서 또 한번 제가 좀 너무 좀 쉽게 감동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감동을 받고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과 자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해서 시네큐브에 자주 걸리는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께 先ほど作り手も観客も映画館こういういわゆるアートハウスに育てられるという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その一方で映画館もやっぱり観客によって育てられるんですよね。ここに集まった皆さんが映画を見た記憶がここに積み重なっていって、その皆さんの例えばお子さんがまたここに通ってきてそういう何世代にもわたった記憶がこの映画館を育て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でそういう場所が街の中にあるっていうことが街の豊かさにつながっ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意識で映画館というものを捉えていただいて末永くこの映画館を皆さんが大切なものとして育てていっ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僕もその一人としてまたここに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뭐 만드는 사람도 또 이제 뭐 관객도 이제 아트하우스를 이제 아트하우스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영화관을 이제 키우는 존재는 바로 관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신 그런 기억들이 이제 이 장소에 계속 이제 켜켜이 이제 쌓여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제 이 장소에 이제 계속 다니게
남기게 된다라면은 정말 몇 세대에 걸쳐서 그 기억이 계속 이제 그 이곳에서 쌓이고 또 이 장소도 자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소가 있는 이런 영화관이 있는 지역은 정말 좀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소중한 장소를 이제 그 키워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일원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중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제 이 장소에 계속 찾아오고 이제 함께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고레에다 감독님 시네큐브 50주년에도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多分30本ぐらいの特集上映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も、ええ呼んでいただければ必ずやってきます。 예, 그때면은 아마 이제 한 30편째 그때 특집 상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